한 번씩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계산기 가지고 오셔야 돼요. 계산기 쓸 때는 막 점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뒷값 하는 거 있었죠?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내서 정확히 어떤 점인지는 대충 생각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유통기한 설정을 좀 보시고, 해석 쪽이 있었죠? 중점관리 요인이 각각 뭐가 있었는지, 어느 단계에서 시시키 단계인지 그런 거 보시고. 질문 있어요? 이런 것도 나오나요? 뭐 이런 거. 아직 공부 안 했구나. 지난 시간에는 대장균 쪽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어디 할 수 있죠? 시간에 혹시 유산균 할 차례인가요? 어디 할 수 있죠? 유산균 할 차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미생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하고 있어요. 미생물학 시간이나 미생학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웠을 거예요. 어떤 미생물의 특징이 있고 어떤 특징이나 각각 분리하는 것, 어떤 게 유의하는지는 배우셨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를 좀 종합해서 놓는 거여가지고 문법적인 것들이 좀 나와요. 앞에서 이제 배지를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생물에서 어떤 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어떤 미생물이 들어있는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성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 사용해요. 정량 분석하고 정성 분석으로 차이가 있다 없다 이런 단계고, 특히 앞에서 대장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추정 실험이냐 확정 실험이냐 완전 실험이냐의 단계가 좀 있어서 그 용어들이 각각 다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계시는 게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BGLB라고 하는 배진 앞에서 대장균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어떤 특성이 있었죠? BGLB? 돼지 부분에서 좀 들어가야 되니까 돼지 이름이 조금 앞에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BG까지는 브라이트 버그린 해가지고 선명한 녹색을 나타내는 녹색 돼지하고 돼지 색깔이 잘 보는데, 그런데 얘는 락토스가 들어가져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B라고 되어져 있는 게 우리가 담즙이라고 하는 담즙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해해서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대장균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고, 미시 머그라고 하는 건 이 돼지에서는 혼삽 정도뿐만이 아니라 자외선을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현반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자외선 조사 시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EMB 배지, BGLB 배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EMB 배지 같은 경우에는 녹색의 금속성, 청록색의 금속성, 광택의 콜로니가 형성된다. 특징이 있었었죠. 건조필름법에서도 대장균 배지에 해당이 됐을 때는 주변이 이제 동그랗게 동그란 원처럼 해가지고 미리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 붉은색 배지에서는 그 검정색 진락을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게 있고, 건조필름 두 번째의 이 용도는 아예 이렇게 라인이 없어. 라인이 없는 대신에 카운팅하기가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붉은 진락에서 붉은색 판에다 좀 핑크색 판에다가 콜로니가 자라니까 검정처럼 보이지만 약간 피가 조금 탁해진 피 색깔이죠. 검붉은 그런 색으로 보시면 되고, 옆에 있는 청색이나 청록색 진락이 나오는 것들이 대장균입니다. 그럼 반대로 청색 또는 청록색이 아닌 좀 으르스름하게나 뻘겋게 자라는 그런 건 대장균이 아닐 수 있어. 이 배지에서는 왼쪽에 있는 배지가 오른쪽에 있는 배지보다는 조금 정밀도가 좀 높아. 대장균이 구분하기가 쉬우니까 배지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게
해당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식품공전이 있었네. 이제 식품공전에는 식품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준에 해당이 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유산균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젖산균을 갖다가 검출하려고 하는데, 자, 이 목적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게 유산균이에요, 주로. 물론 여기는 뭐 다른 바실러스나 몸에 유익한 유익균들을 집합체로 넣을 수는 있어. 근데 유산균수를 굳이 하려고 하는 거는 유제품군에서, 이제 유발효 제품군에서 유산균수가 그 기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품질 관리 차원에서도 검출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굳이 유해 미생물을 검출하는데 유산균수 배지를 쓰진 않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유해균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균 배지는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MRS 배지, BCP 첨가 배지, EM 한천 배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각각 용도가 조금 달라서, 보통 이제 MRS 배지라고 하는 거는 영양동이 조금 많아. 그래서 진하게 크기를 보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는 안 나왔지만, 보시면 하얀 점막이 보이세요? 하얗게 우유빛깔이 나는데, 얘를 하얗긴 하얀데 빛을 비춰서 봤을 때 좀 반짝반짝반짝해요. 유산균의 경우에는 우유빛깔이 나는 게 MRS 배지야. 배지 색깔은 약간 단황색 정도, 연한 황토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자라는 콜로니가 우유빛깔로 자라기 때문에 이 콜로니를 확인하기가 좋아요. 이게 MRS 배지의 특징이에요. 옆에 있는 BCP 배지라고 하는 거는 위에 제가 브로모크레졸 퍼플이라고 하는 진시약 이름을 하나 넣었어요. 자, 브로모크레졸 퍼플을 따라가지고 BCP 배지야. 얘는. 브로모크레졸 퍼플은 pH 인디케이터라고 해가지고 지시약에서 pH의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특징이 있어. pH가 5.2 이하로 떨어지면 노란색, 6.85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얘는 이건 보라색 이렇게 가요. 그럼 처음에 배지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로 만들겠어? 유산균이 배지에서 자랐다 그러면 pH가 떨어지겠어? 올라가겠어? 다시 말해서 노란색으로 만들어야겠어? 보라색으로 만들어야겠어? 처음에는 또 보라색 계열을 만들어야겠죠? pH를 높게끔 만들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음료수나 이런 거 보시면요, 물의 pH가 약 6.5 정도 돼요. 7까지는 안 가요. 어떤 물은 약간 산성을 띠니까 5.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자, 그 정도에서 만들고 pH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최초의 배지는 오른쪽 가운데에서 보시면 약간 노란색 띄는 거 보이시죠? 이쪽 지금 보라색 내역으로 보이는 데가 유산균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럼 원래 배지는 이렇게 좀 보라색 계열로 따르다는 거예요. 보라색이 연하게 화면상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pH가 6.8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진한 보라색으로 점점 더 갈 거야. 근데 최초에 만들었을 때도 이 배지는 색깔이 남보라색 정도의 색깔이 돼요. 그러다가 여기에 유산균이 한 마리씩 자라게 돼. 그럼 얘는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면 산을 뿜어내게 돼. 산을 뿜어내니까 pH가 낮아지겠지. pH가 점점 낮아져서 5점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얘는 노란색으로 변해. 그 노란색 진락으로 변한 데를 유산균으로 가. 근데 이것도 조금 한계가 있어. 유산균이 아닌 산을 형성하는 균이 아니더라도 산을 형성하는 균이 가까이에 있는 거야. 여기 배지 전체가 다 미리서 다 노란색으로 되어버릴 수가 있어. 그 옆에 있는 균이 잘못 카운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BCP 배지를 쓸 때는 주의사항이 초기에 콜로니가 이제 막 자라가지고 옆에를 너무 번지지 않은 상태를 변경하셔야 돼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옆에가 다 노랗게 변했죠.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래요. 괜찮아요? 토모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여러 가지의 미생물이 같이 자랄 수 있어요. 물론 유제품 발효 제품에서는 거의 유산균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성된 걸
근데 그냥 식품에서는 유산균도 있을 수 있고 효모도 있을 수 있고 초산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균들이 있겠지. 자, 그런 균들에서 구분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 그러나 산을 생성하는지 안 하는지 유산균의 개수를 대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는 이 BCP 첨가 배지가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자, MRS 배지라고 하는 데서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얘가 우유빛 나네 라고 해가지고 유산균인지 알아. 근데 여기에는 효모도 잘하고 아까 얘기한 다른 바실로스도 잘하고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MRS 배지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만을 위한 선택 배지는 아니야. BCP 배지 같이 얘네를 유산균을 특별히 선별하기 위해서 쓰는 배지를 갖다 우리가 선택 배지라고 하죠. 그냥 배양 배지냐 아니면 선별을 위한 배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는 BL 하천 배지라고 하는 거는 유산균들 중에서도 특정적으로 비피도박테리움을 선별하기 위해서 비피도박테리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기 위해서 쓰는 배지예요. 세 가지 배지의 차이점. 일단 MRS에는 다 잘한다. BCP 배지를 쓰는 이유는 산을 생성해서 pH가 낮아졌을 때 이걸 유산균으로 판단하자. 그러면 유산균이 아닌 것들은 노란색으로 안 변했을 거니까 주변이 노란색으로 변한 콜로니를 카운팅해서 유산균의 개수를 쓰다. 세 번째 있는 BL 한천 배지는 어떤 균을 검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면 비피도박테리움. 유산균 중에서 비피도박테리움이면 조금 다른 세계의 균이야. 우리가 락토바실 김치에 있는 유산균 비피도가 아니야. 김치 유산균하고 비피도는 완전히 달라. 생일 순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BL 한천 배지에서 자랄 수 있는 거를 비피도박테리움 세 가지 유산균을 분리한다라고 세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된다. 잠깐만 볼게요. 유산균 중에서 우리가 비피도박테리움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이었잖아. 미국 사람들은 김치 유산균 안 알아. 식물성 유산균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김치 유산균은 뱃속에 들어가면 다 산에 의해서 죽는다고 생각해. 응? 산의 내산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일단 우산에 한번 망가지고 감즙산에 의해서 다 녹아버리고 잠까지 가지 못하는 것들이 락토바실러스 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서양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장내 환경에서는 또 하나 락토바실러스는 완전 현기성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체 내에서의 장기에서는 대장까지 갔을 때야 소장 이하부터 소장이 가스 차면 안 되잖아. 소장에 산소가 있으면 안 되는데 소장 이하부터 대장까지는 산소가 없는 상태가 돼.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산균이 잘 자라려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균을 최고로 쳐.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기적인 유산균이에요. 비피도박테리움의 생리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소산도 생성을 해. 비피도박테리움 왜 몸에 좋냐라고 얘기하면은 지방산을 조금 더 짧게 보여서 우리가 짧은 사슬 지방산 그래가지고 SFA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책에는 SFA 해가지고 SFA라고 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 자, 이 짧은 사슬 지방산 중에서 무슬린이나 이런 것, 이런 계열들이 생체 내에 굉장히 장내 환경을 유익하게 해요.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을 따로 구분을 하다 보면 현기적인 조건도 맞춰줘야 돼서 특수 배지가 조성돼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약간 특수 배지. 한번을 한번 보고 갈게요. 토스 버프라고 하는 이 아가의 배지 조성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배지 회사에서 MB셀이라는 데서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배지 조성은 식품 공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나와요. 식품 공전에서 비피도박테리움을 판매를 하려면 이 배지에서 얼마만큼 나와야 돼? 라고 얘기했다고. 남양에서 비피더스 이거 선정하는 게 아니야. 비피도박테리움에서 얘네들이 자라려면 일단부터 보시게요. 중요한 건 펩톤이나 이런 거는 단백질 원이에요. 질소원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죠. 이스트 익스펙트도 뭐 비슷한. 이스트 익스펙트라고 하는 거는 효모를 배양했을 때 효모 찌꺼기를 갖다가 다시 분말로 해가지고 다시 영양분으로 넣어주는 뭐 이런 것들 있어. 모든 배지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 유산균은 대부분 다 이스트 익스펙트 들어가야 되고요. 초산균, 효모 얘네들
그런데 특징적으로 좀 볼게요. 모노포타슘 포스페이트 얘네들은 다 무기원들이죠. 인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포타슘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암모늄 설페이트라는 것도 들어가야 돼. 암모니아 같은 경우 암모늄 설페이트, 황 이런 것들이 다 미생물의 성장 촉진 인자로 해서 들어가요. 마그네슘도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시면요. 시스테인이라고 있어요. 시스테인. 자, 시스테인은 아미노산의 계열로 뭘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이냐면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이야. 근데 이게 HCl하고 붙어가지고 얘는 이 배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환원제 역할을 해.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 비피도박테리아 필요한 거. 그래서 L시스테인은 그런 역할을 해. 자, 그 다음에 소듐 프로피오네이트가 있어요. 자, 프로피오네이트는 프로피온산을 얘기해요. 지방산 중에서 프로피온산이 조금 들어가야지 비피도가 잘 산다. 그 다음에 토스라고 하는 것은 토스라고 하는 걸 밑에서 찾아보면은 트란스 갈락토 올리고 사카라이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요. 이게 올리고당. 네? 자,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올리고당을 많이 먹어요. 근데 당을 섭취하지 않고 올리고당은 누구를 위한 먹이가 돼야 되냐면 내 신체에 대해서는 얘를 분해해야 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 근데 누가 분해를 하냐면 비피도박테리움이 얘네들을 분해해가지고 지들 먹이로 쓴다고. 토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트란스 갈락토 올리고사카라이드를 줄여서 하는 말인데 어쩐다. 비피도박테리움을 위한 영양원에 해당이 돼. 당을 자 앞에서 뭐 락토스나 이런 것들 대장균에 주로 당원 공급이 뭐였냐면 락토스 그로스였어. 기억하세요? 적당을 이용한다. 대장균이 적당을 이용하는 성질한다. 그렇다고 해서 글루코스를 이용 못하냐? 그건 아니야. 모든 균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포도당이 들어오면 땡큐야. 포도당이 먼저 써. 그지? 근데 대장균을 검경하려고 하면은 야, 대장균이 가진 특징이 뭐야? 포도당도 물론 이용하지만 걔네들은 적당도 잘 이용해. 적당을 이용해가지고 가스도 생성해. 그런 걸로 검경을 했었지. 마찬가지로 비피도박테리움은 특별하게 얘네들이 되게 가치가 높으니까 얘네들을 분리를 하고 싶거나 진짜로 비피도박테리움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는 이 인자들을 꼭 넣어줘야 된다. 돼지 조성해서 우리 확인을 해야 돼. 물론 뭐 토스머프 아가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팔아요. 근데 토스머프가 뭔지는 알아야겠지. 자, 토스는 설명했고요. 토스는 올리고당이야. 그치? 미생물을 위한 올리고당이야. 이 올리고당의 구조도 있잖아요. 이게 트란스라고 써 있어요. 트랜스라고 써 있는 거는 구조가 지금 이렇게 가요. 어긋나 있단 말이야. 시스는 이 형태로 나란히 여기가 붙어 있는 거면 트란스는 어긋나서 붙어 있어요. 뒤집어서. 그럼 더 분해하기가 힘들어. 누가 힘드냐면 사람의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TOS라고 하는 토스는 딱 누구만 얘만을 위한 약간 먹이야. 자, 그 다음에 머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머프 MUP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일종의 항생제예요. 누구를 위한 항생제냐면 비피도만 자라게 하기 위한 항생제. 항생제. 그래서 유프로신이라고 해서 항생제가 좀 들어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나 기타 다른 유산균들 있죠. 걔네들이 다 죽어요. 걔네들은 못 자라고 이 배지에서는 비피도만 자랄 수 있게끔 항생제를 넣어주는데 그래서 이 항생제는 NUP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써있어. 몇 개를 보조제, 첨가하는 용도로 쓰는데 보세요. 배지의 제조법이 있어.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자, 어쨌든 배지의 제조법은 이렇게 해서 파는 거를 990ml의 물에다가 62.5g을 달아가지고 잘 녹여. 잘 녹인 다음에 115도씨에서 15분간 열균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진짜 열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121도까지 아미노산도 들어있는 다 들어있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40에서 50도까지 조금 냉각을 시키는
이거 모르고 하면요. 이거 안 읽어보고 하잖아. 그럼 선배가 잘못 알려서 틀릴 수도 있어. 자, 여기까지 다 집어넣고 멸균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항생제는 언제 넣어야 돼? 항생제는 배지를 먼저 만들어서, 액상 배지 만들어서 적당히 식혀서 뜨거울 때도 넣으면 안 돼. 120도 넣으면 큰일 나. 뜨거울 때도 넣으면 안 되고 40도나 45도 막 붓기 직전에 있잖아. 그거 와가지고 거기다가 항생제 바이올렛 있는 걸 두 개 닦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진짜 이거 클린 벤치 안에 들어가가지고 소독한 다음에 넣어야 돼. 항생제 미리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MUP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잘 섞어가지고 잘 혼합되게 한 다음에 배지를 부어서 만든 거야. 코스모파 하면은 그런 거야. 시험 절차도 볼게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25g 따가지고 225ml 부어서 약 10배 정도 희석을 합니다. 희석 후에는 단계별 희석을 해가지고 얘가 얼마만큼 들어있나라고 보고 싶으면 단계별 희석해가지고 MRS에 먼저 깔아서 몇 마리인지 셀 수도 있고, 몇 마리인지 센 다음에 이게 진짜 유산균인지, 대개의 경우는 스텝들이 조금 이렇게 갈리는데요. MRS에 먼저 1차로 깔아. 그러면 깔았을 때 여기에 흰색 진낙이 보일 거예요. 이 흰색 진낙 속에는 아직 추산균도 들어있을 수 있고 유산균도 있을 수도 있고 효모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효모예요. 얘는 구분이 안 돼. 일단 이렇게 한 진낙으로 나왔다고. 자, 그래서 얘가 효모인지 유산균인지 알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BCP예요. 효모보다는 유산균이 산을 생성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기 잘. 근데 자라긴 자라는데 신기하게도 노란색으로 안 자라는 구역들이 있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있어요. 있는데 안 자랐어. 걔네들은 다스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효모일 수도 있어. 걔네들은 카운팅하지 않는 거야. 생각되세요? 거의 보통 같이 깔긴 해요. 자, 그 다음에 MRS 비식성과 상판 배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MRS에서는 흰색 진낙, BCP 배지에서는 노란색 진낙, DL 배지에서는 흰색 또는 회갈색 진낙인데 DL 흑천 배지에서는 비피도박테리움이 유형하다. 아까 있었죠? 비피도박테리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치 유산균하고 생육 상태가 처음 달라. 이거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호기 배양, 발효율은 호기 배양이 가능하다는 게 산소가 들어간 상태에서 주로 하지만요. 이제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산소 차단제를 한번 팍 터뜨려요. 공기를 CO2가 좀 많이 조성되게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양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플레이트 카운트 메서드를 한번 볼게요. 락토바실러스입니다. 자, 연료병에다가 지금 이거 지금 이거는 대부분 유산균을 하려고 하면 유제품이겠지. 이건 우유 색깔이야. 발효류에 대해서 발효류의 정관을 니들이 유산균수 제대로 지켰어? 넣으려고 유산균 넣어서 생믹서에다 쳤어. 그 다음에 10배씩 희석하려다 보니까 처음에 9ml에다가 1ml 집어넣어서 10배씩 희석하는 겁니다. 연속 희석해가지고 DL 아가페인트가 어떻게 되겠죠? 리피드 박테리아 나오는 거네.
혈류가 진동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손으로 위에 돌리면서 이제 현기 배양에서 이틀 동안 배양을 할게. 몇 개부터 몇 개까지 외울 숫자라고요? 유효한 정답. 네? 15개 이상에서 20개 이상. 배수하는 방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장에는 유산균, 비더스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커스균도 있고 유산균 맞고 바실러스는 이름이 바실러스니까 간균이에요. 근데 공균에는 뭐 스트레ፕ 포커스 뭐 이런 것들은 구균에 해당하는 거죠. 리피드박테리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 세 번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BCP 베이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토스 머프 베이지였는데 이 토스 머프 베이지는 비피더스균에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식품회사에서는 정보가 있을 거야. 우리는 비피드박테리움을 얼마만큼 넣었다. 아니면 락토바실러스를 얼마만큼 넣었다. 이러겠지. 자, 그런 정보에 의해서 정말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베이지를 씁니다. 두 가지 실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전에 나와 있는 대로 예제가 잘 나와져 있어요. 실험법 잘 따라줘야 되니까 이제 확인하는 것까지는 넘어가죠. 자, BCP약, 브로모크레소 퍼플이라고 하는 지시약이 들어가 있는 산성제입니다. 어때요? 색깔이 보라색이죠? pH가 어느 정도 된다. 6.8 이상이 될 거야. 보통 중류수 pH 정도 되니까요. 확산 진단 발생을 하기 위해서 위에다 조금 더 부어주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이제 토스머프 베지라고 하는 베지예요. 얘는 베지가 노랗죠. 생략돼서 나오지만 붓기 전에 이 삼각 플라스틱 안에다가 항생제 2개 딱 까가지고 넣어야 돼. 그 과정은 안 나왔네. 다 깐 다음에 여기다가 항생제 풀면 안 돼. 색깔 차이가 있죠? 저 보라색으로 하는 게 BCP 베이지고요. 노란색으로 되는 게 토스머프 베이지 해당입니다. 마찬가지로 현기 배양하시고 나중에 카운팅을 했을 때 내조 시험은 연마리가 나와야 되고 보시면 BCP 플레이트에서 다 노란색으로 다 변했죠. 여기 좀 봐봐. 10의 y 7승이니까 노란색으로 변한 게 공공 부분으로 나오죠. 여기 지금 예, 노란색으로 안 변한 부분이 송거나 이런 다른 기타이야. 이렇게 된다. 앞에서 보다시피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분수가 너무 많아 버리잖아. 그러면 아까 15개 이상만 돼도 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버리고 15개도 무효해버려. 어떤 게 유산균인지 모를 수도 있어. 토스머프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카운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스머프하고 BCP 베이지라고 차이점 보려고 했어요. 주로 BCP는 라크바실러스 있습니다. 자, 다음 보자 이제. 다음 이제 진균이라고 하는데 진균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곰팡이과죠. 펀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효모는 여기 펀자이에 해당이 됩니다. 리스트는 진균류에 해당이 되죠. 앞에서 지금 진균은 진균은 아니야. 그지? 효모나 곰팡이 얘들을 얘기합니다. 시험 절차도는 사상균류가 이제 뻗어서 자라는 균들 있죠. 이렇게 곰팡이입니다. 포테이토 덱스트로스 하천 배지라고 해가지고 PDA 배지라고 해요. 줄여서
곰팡이나 효모가 자라면 이렇게 좀 약간 꽃을 피우듯이 자라요. 넓은 영역에. 미생물 사이즈로 본다고 하면은 진균류가 훨씬 세균류보다 크죠. 그래서 거기에 한 마리만 자란 것들이 나머지 엄청 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료 준비해서 희석하고 분수해서 자라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자, 진균류는 앞에서 세균류보다 온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 세균류를 분리를 할 때는 37도가 그냥 30이나 37도가 그냥 노멀한 온도야. 근데 곰팡이는 효모 키운다고 해놓고 37도를 가져가거나 안 자라. 얘네들은 온도에 민감해. 그 진균류 할 때는 온도가 몇 도로 돼 있어? 보다시피 25도 정도 돼 있어. 적어도 30도가 넘으면 안 돼. 얘네들 안 자란 날 25도씨에서 조금 되고 그래서 7일간 돼요. 이거나 곰팡이 자라는 돼지가 이렇습니다. PDA, 포테이토 넥스로사가 약자로 보시면 되고요. 돼지통에 1리터에 얼마 넣으세요? 라고 써있어. 여기는 또 실험실에서는 그 클린 벤치들 있잖아. 근데 이 클린 벤치는 곰팡이나 효모들을 쓰는 클린 벤치하고 세균들 쓰는 클린 벤치랑 엄격히 분리해서 써야 돼. 잘못해 자기 실험을 여기 공동실험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세균류를 하고 싶은데 효모나 곰팡이 쓴 실험 누가 그 전 선임자가 썼어. 깨끗이 다 치워놨다고 해도 거기 들어가서 하면은 자기 거 실험 망한다고 보시면 돼. 네? 분명히 여기는 곰팡이용 또는 효모용으로 해가지고 분리해서 쓰셔야 돼요. 얘네들한테 한번 컨탐되면은 답이 없어. 앞에서는 원망하지 마시고 자기들 시험 잘 집중하셔야 돼. 배지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별로 안 돼요. PDA도 되게 맑아요. 성색이 좀 맑아서 이름을 미리 안 써놓잖아. 내가 봐 시험 쓰는데 이게 아토스그로스인지 PDA인지 뭔배지인지 아무도 몰라. 미리서 이름 다 써놔야 되는데 이름을 다 써놓는다. 곰팡이는 산소를 좋아해 안 좋아해? 온도도 조금 낮아야 되지만 곰팡이는 산소를 좋아해. 응? 근데 얘네들만 성기배양 한다고 들어가는 순간에 망하는 거야. 효모는요, 성기배양 해야 되는데요. 효모는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잘 자라. 그런데 알코올을 생성하려면은 산소를 차단해 주는 거야. 죽으라고. 네? 죽을 때는 2차 대전하는 게 알코올이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하는 목적은 알코올 생산의 목적이지 이렇게 균을 배양하는 목적은 아니야. 그래서 적당히 산소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막숨 끊어놓으면 안 된다. 자, 이거는 그냥 하나 참고 영상으로 가져왔어. 곰팡이류에서 이렇게 변경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플라톡신이에요. 우리가 장류를 실험해도 똑같은데 장류가 보면 콩을 매주를 띄우는데 이 매주를 띄울 때 아스퍼질러스나 아스퍼질러스 계열의 곰팡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발효가 되죠. 그 과정에서 이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녀석이 아플라톡신을 많이 생성하는 놈이야. 네? 그놈들이 있는데 물론 걔네들은 곰팡이 쪽을 다른 미생물의 생육을 배운다면 곰팡이를 자라게 해서 얘를 뭐 자외선을 쐬가서 형광색을 쓰니 아니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근데 식품 중에는 아플라톡신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 방법이 잠깐 있더라고요. 되게 키트가 잘 나와 있어서 키트에다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말고도 가짜류나 이런 거에서 아플라톡신이 그 대상이 있었었죠. 자가분들 검사할 때도. 왜 그러냐면 땅콩류나 견과류 들어갔을 때도 이 견과류 중에서도 아플라톡신이 나와. 그러니까 매주나 이런 것도 콩이잖아요. 그치? 두부나 견과류 이런 쪽으로 됐을 때는 아플라톡신이 유행하기 때문에 아플라톡신이 얼마만큼 수치예요를 나오는지 봐야 돼요. 아플라톡신 B1이라고 하는 걸 있습니다. 아플라톡신 B1을 이 옆에 ELISA라고 대문자로 써뒀잖아요. 그죠? 이걸 따로 뭐 일라이자 분부이라고 하는데 일라이자라고 읽어요. 근데 이건 줄임말이야. 이렇게 하는 분석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 키트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 키트를 사가지고 여기 있는 매뉴얼대로 적당하게 녹여서 하는데 이 용액은 60% 에탄올 갖다가 처음에 좀 집어 넣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키트가 얘는 농축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러 시약을 집어 넣어서 먼저 만들어서 적절한 다음에 쓰게끔 매뉴얼 잘 읽어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솔루션은 씻어내는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좀 따라가 볼게요. 뭐 같아요, 얘? 빨갛네요, 쌀. 홍전미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료는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갈아서 500ml에 5g 정도 집어넣고 50ml에 원심분리 하는 거랑 가라앉히는 키트를 써야 되는데 앞에 미생물을 하는 것처럼 탁한 정도로 들어가면 안 돼. 네? 여기는 아플라톡신은 이 물에 녹아져 나와야 있는 거야. 균이 아니야 지금. 독성 성분이기 때문에 맑은 애 가지고 하는 거다. 원심분리 해가지고 맑은 애들 여기다가 하게 됩니다. 키트는 조금 비싸요. 한 키트 96개짜리 하면은 싼 거는 50에서 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한 끼 엎어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먹고 이제 적절하지 않지만 자, 이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각각 다 이제 한 줄씩 끼워낼 수가 있어요. 한 줄씩 끼워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구멍 보이시죠?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썩 펴지는 거야. 하나씩 8개씩 이렇게 들어가요. 내가 실험이 필요한 게 뭐 2줄만 있으면 진짜 2줄만 꺼내서 쓰면 되고요. 8줄 다, 여기 12줄 다 쓰겠다. 라고 12줄 다 써도 돼요. 96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8개씩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집어넣고 일정 시간 반응을 시켜. 얘 원리는 어떤 거냐면 이 키트 이렇게 얘에다가 요 밑에다가 시료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반응을 해서 여기에 달딱 붙을 거예요. 네? 항원항체 반응하는 것처럼 여기 어떤 검역이 좀 붙어요. 털어내잖아. 왜 저기 시료를 했는데 다 털어내? 라고 하는데 시료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를 털어냈을 때 여기에 있던 어떤 약에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여기에 달라붙어 있어. 얘를 딱 붙잡고 있어. 그러면 이 물질을 다 씻어내야 되니까 증류수를 해서 한번 씻어내고 이런 짓을 해. 증류수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이 파티클들이 어떤 빛에 의해서 검경이 될 수 있게끔 조절을 한다고. 보면서 알죠? 플레이트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고 보이면 이상한 거야. 충분히 씻어낸 다음에는 여기에
일라이자라고 하는 약간 그 용어들은 뭐냐면은 얘를 하나의 이렇게 뭐라고 하죠? 브릿지처럼 만들어서 여기 전체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질 쏘여가지고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변한 거 보이시죠? 아플라톡신이 많으면 노랗게 검체가 나와요. 아플라톡신이 없으면 노랗게 안 나와요. 그럼 노랗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색이 변했으니까 색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강도 장치를 가지고 가서 이 노란색 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해서 빛을 조사를 해서 볼 거예요. 자, 보시면 노란색으로 좀 더 진하게 나온 데가 있고 투명한 데가 있죠. 이런 색 차이에 의해 가지고 얼마만큼가 있냐라고 해서 분별을 하는 거야.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이런 키트들이 각각당 왜 지금 여기는 여기가 8개, 12개 해서 총 99개짜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2줄짜리만 했기 때문에 그 2줄에 대한 정보만 읽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 읽어드리면 노란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리는 이렇게 가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흑강도 값이 나올 거야. 이게 보통 노란색은 400원하고 녹색 435 이쪽 계열이 노란색을 읽어드리는 건데 여기하고 각각의 스탠다드 시약에서의 이렇게 농도가 있을 거예요. 아까 아플라톡신 B1이었었잖아요. 얘가 퓨전 시약을 만들어서 연속 분석을 한 다음에 얘가 농도가 1일 때는 흑강도가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볼 거야. 그런 다음에 시료에 들어있는 흑강도를 읽었을 때 얘는 농도가 얼마일 것이다 라고 해서 변경하는 방법이 지금 이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일라이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흑질 같은 거를 묻혀가지고 시료가 여기에 달라붙게 만든 다음에 여러 번 넣으시하고 여기다가 시약을 다시 집어넣어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시약을 집어넣어서 얘를 흑강도 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노랗게 변하는지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석 방법들이 이렇게 써요. 실험실에서. 우리 실험실에서는 뭐 세포 실험도 대부분이에요. 세포를 키우다 뿐이지 세포를 키웠을 때 어떤 물질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물질을 이런 식으로 키트를 통해서 다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물질을 만들어내는지 안 만들어내는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분석법이에요. 어쨌든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물질은 미생물이 아니에요. 그지? 미생물이 자랐을 때 내뿜는 어떤 독성이지. 독성 성분이야. 독성 성분이니까 이걸 왜 보여줬냐면 대부분은 지금 앞에서 미생물을 하다 보니까 땡빅서를 맞춰가지고 그 시료를 굳이 원심분리하지 않고 귿에 써가지고 희석해서 깐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원심분리 해가지고 상등액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 이 상등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아플라톡신 그에게 녹아져 있어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아플라톡신 분석할 일 있으시면 앞에까지는 일반적으로 대장균군을 어떻게 해요? 대장균군이 뭐고 대장균은 뭐였고 그 다음에 유산균이나 이런 거는 어떤 배지를 쓸 거고 그 다음에 뭐 곰팡이나 또는 효모는 어떻게 분리할 거고 이런 대략적으로 봤어요. 근데 얘네들은 앞에서 보면은 대장균 빼고는 유해하지 않아. 곰팡이가 유해한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식품에서 어떤 데서 의뢰가 들어왔는지 모르고 어디였었는데 소조림 식품인데 소비자 컴플레인이 들어왔대. 근데 곰팡이가 나왔는데 이게 이 품조림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분석해 줄 수 있니? 할 수 있겠어? 곰팡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분석해 줄 수 있으나 응? 이 식품으로부터 이 곰팡이가 자랐는지는 분석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뭐 그 한계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유해하겠지.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으니까. 네? 근데 자료에서 만약에 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곰팡이가 얼마만큼 있고 곰팡이를 분리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대략적인 것들이 식품 공정사항에 있다. 그 방법을 하나 소개를 했었어. 58페이지까지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하지 않고 독버섯을 빼고는 걔네들을 이용해서 주로 쓰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해균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세균이야. 자, 세균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에서 자라. 그렇지? 우리가 먹었을 때, 즉 우리가 체온이 한 36에서 37도 정도 되는 이런 데인데 세균류의 최적 온도가 이 온도예요. 앞에서 좀 전에 봤던 곰팡이들은 이 온도에서는 못 살아. 그렇지? 곰팡이는 독소가 위험한 거지 곰팡이가 내 안에서 살 수는 없어. 산소냄새 빼고는.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경우는 산소가 있어야 돼. 근데 체내에서는 산소가 엄격하게 차단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내 몸에서 자랄 수는 없어. 시체도 아닌데 어떻게 자라. 그치? 네, 산소가 차단되면 못 자라. 그래서 우리가 유해하다라고 하는 미생물의 종류에는 주로 세균류를 가진다고 얘네들의 생육 조건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위생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세균성 식중독. 식중독. 바이러스가 이런 거 말고, 노로바이러스 이런 거 말고,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에는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어. 여기까지 아시죠? 감염형하고 독소형 차이점 뭐예요? 감염형하고 독소형. 여기다 써놓긴 했지만 감염형은 유해한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증식을 해. 자라서 거기서 독소를 내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감염형. 그 다음에 독소형에 만약에 감염되잖아? 그럼 약이 없을 수 있어. 얘는 자라는 데까지 얘를 저지할 수 있는 상태가 없고요. 이미 오염된 식품 내에서 세균이 독소를 생산하고 독소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를 한 거야. 이미 독을 먹는 거지. 독소형이 그렇다. 세균으로부터 분명 나온 거긴 하지만 하나는 내 몸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거. 네? 이미 키워진 거를 내가 먹는 거. 이런 차이가 있죠? 감염형과 독소형. 자, 아마 식중독 세균 분류하실 때 감염형하고 독소형하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식품의 영역에서 다루니까 그러지만 만약에 이게 제약이나 이런 간호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다루다 보면은 얼마만큼 먹어들여야 얘가 위해할까가 들어가죠. 우리는 얼마만큼 있을까를 보는 거거든. 식품 쪽에서는 얼마만큼 있을까를 보는 건데 다른 의학 계열에서는 얼마만큼이 얘를 아프게 할까 이걸 정해. 그래서 조금 그런 저희가 좀 틀려서 발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영역은 조금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량에서는 주로 로그 CF가 나타났을 때 살아있는 균을 경구 섭취했을 때 이 정도. 그 다음에 세균이 생산한 독소를 섭취했을 때가 이 정도의 사용입니다. 독소량입니다. 우리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리우스라고 하는 요 균 있죠.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리우스. 이거 뭐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포도상 부균이라고 해요. 포도상 부균. 자, 포도상 부균은 이콜라이하고 동반해서 오염 지표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포도상 부균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작업자가 내가 이렇게 물을 막 자르다가 칼로 손을 싹 베었어. 딱 베는 순간에 여기에 포도상 부균이 탁 자라. 그때는 괜찮아. 그때까지는 괜찮아. 피가 조금 묻어있을 정도. 근데 이 포도상 부균은 안으로 파고들어. 세포 안으로 파고들어서 얘를 갖다 딱 차단을 해서 그 안에서 독소를 만들어요. 스타필로코커스라고 하는 거는 감염이 되긴 하는데 먹어서라기보다 어떤가? 사람의 이 상처에 의해서 상처 속을 파고들어서 그걸 먹이로 해서 자라요. 그런 다음에 화종을 만들어내요. 그렇지?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리우스를 왜 독소형으로 구분하느냐 하면 그냥 상태에서는 안 위험해. 얘는 내가 이길 수 있어. 근데 안으로 들어가서 독소를 뿜어내는 균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냥 여기에 3세대 있어. 손을 한번 검색하잖아. 손 한번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하면 엄청 나와 이래. 근데 그 상태에서는 별로 안 위험한데요. 먹어서도 안 위험해요. 스타필로코커스. 왜?
약하잖아.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대부분 죽을 수 있어. 위에도 약해.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항동 상처에서 감염이 됐을 때가 위험해. 얘가 독소염은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상처난 사람이 어떤 음식을 다뤘어. 그런 다음에 그 음식을 누가 섭취를 했어. 그러면 여기 균이 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균이 생산한 독소를 내가 먹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독소형 식중독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균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바실러스 세리우스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바실러스 세리우스 균은 안에서 자라긴 돼. 그런데 바실러스 세리우스가 이미 다른 데서 자랐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독소를 이미 만들어냈어. 만들어낸 거에다 섭취해야 되니까 이거는 독소용 해당이 됩니다. 자, 균들 좀 볼게요. 자, 균들 보시면 캠필로박터 제주니, 그 다음에 이콜라이 O157. 자, O157에서 5가 있어요. 이거는 혈액 분포가 여러 개, 이콜라이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 설정하고 반응하는 번호를 얘기한 거야. O, 뭐 H, I 이런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나올 건데 얘는 O 혈청에 반응을 해서 O157에서 번호를 157이라고 붙인 거야. 얘만 식중독이야. 네? 이콜라이가 모두 다 식중독은 아니고 이콜라이 O157이 식중독이야. 자, 그 다음에 엔테로패서제닉 이콜라이는 조금 장출혈 위에 지금 여기 있는 이콜라이 하고요. 엔테로패서제닉 이콜라이라고 하는 거는 장출혈균이라고 해요. 세 번째 있는 거는 좀 다른 얘기야. 그다음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는 리스테리아는 냉장식품, 냉장 또는 냉동,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또 저온에서 저장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게 리스테리아. 이 리스테리아는 뇌수막염을 일으킨다. 뇌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뇌에 물차게 만드는 게 뇌수막염. 특히나 이제 감염 면역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감염됐을 때. 그다음에 계란 많이들 먹죠. 계란 껍질에 있는 살모넬라. 요즘은 계란 껍질이 더 단단해져서 그런가. 왜냐면 업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껍질을 좀 단단하게 해야지 유통기계 잘 안 깨지겠지. 아무래도 집에 가서 한번 깨보세요. 이게 잘 안 깨져. 깨져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살모넬라균은 계란 껍질에 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출 빈도가 높아요. 살모넬라는 SPP 되어 있죠. 다른 거는 종명까지 써 있는데 살모넬라는 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살모넬라를 전체적으로 검경하기 위해서 SPP 속을 뜻합니다. 걔네들 우리들 이런 살모넬라 속. 그다음에 비브리오, 파라올리피커스 비브리오균은 얘네들이 감염형 식중독균. 실제로 섭취를 했을 때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병을 유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독소형에 해당이 되는 것은 먹어서는 잘 걷지를 못하는데 이미 생성된 독소를 먹었을 경우에 독소형이라고 하고요. 바실러스 세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독소형이기도 하고 감염형이기도 해요. 분류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바실러스 계열은 내성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환경이 되면 잘못할 수 있다. 구토나 설사, 그다음에 식중독한다고 해서 마크로스까지 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이 감염형 식중독하고 독소형 식중독하고 이런 균들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이 시간하고 좀 붙여줄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살모넬라 속에 특징이 있어. 제가 품질 관리사인데 그래서 이게 계란을 많이 다루는 제빵소에 있지만 계란 가지고 하늘 만드는 게 되게 많잖아. 그래서 살모넬라가 1번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빈도수로 한다면 살모넬라 속입니다. 살모넬라 속에 주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살모넬라 속이 털난 거 보이시죠? 털나고 꼬리도 있고 막 선모도 있고 편모도 있고 막 그래. 자, 이런 속이 살모넬라 속. 이 살모넬라 속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식중독들이 살모넬라 타이프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타이프균.
있는데 본인들이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여기서부터는 증균 배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증균. 그 다음 단계 분리. 마지막 확인. 순서. 증균, 분리, 확인. 그래요? 앞에 대장면은 좀 다르죠? 대장면은 어땠어? 수정, 확정, 완전 이런 식으로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증균, 분리, 확인이야. 자, 증균 배양은 주로 어떻게 쓴다고 했어? 증균 배양. 증균 배양 언제 쓰겠지? 증균 배양은 처음에는 별로 안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증식을 시킨 다음에 보는 거기 때문에 증균 배양이 필요합니다. 증균, 분리, 확인 실험의 단계로 이렇게 나갈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배지의 종류가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특징이 여러 개니까 지금 종합하면 얘네들 다 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구분하셔야 되니까 하나씩 한번 보죠. 자, 일단 살모넬라 종합해보면 종합한 걸 다 붙여봤어.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붙여봤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살모넬라 속은 그람 염색을 했을 때 어쩐다? 보랏빛이다, 핑크빛이다. 네? 살모넬라는 살짝 핑크빛이죠? 그람 음성의 간균입니다.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고, 자, 음성이야. 그람 음성의 간균입니다. 앞에서 이콜라이 어땠어요? 이콜라이. 대장균. 거기서도 그람 음성의 간균이라고 했었죠? 자, 이 음성 세균들이 조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겠다. 어? 왜 위험한지 얘기해줬어? 자, 그 다음에 리아 배지라고 하는 LIA 배지에서는요, 사면 배지인데, 사면 배지에서는 얘가 살모넬라가 자라게 되면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보라색하고 좀 약간 흑색 배지 이렇게 있죠. 살모넬라가 자라게 되면은 어쩐다? 살모넬라가 자라게 되면은 검정색의 침전이 있어서 원래 보라색인데 네, 검정색의 침전물이 나오는 것처럼 생겨서 더 진한 보라색처럼 보인다. 옆에는 대조구예요. 살모넬라는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인빅 테스트 했었죠. 네, IMVIC라고 되어 있는 인빅 테스트. 인돌하고 그 다음에 메칠레드하고 그 다음에 이 이상한 이름 가진 사람 있죠? BP 배지하고요. 그 다음에 구연산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었어요. 대장균에서는 어땠었죠? 이 인빅 테스트 결과가? 뭐 시험범위 안 들어가지고 불안해서. 자, 요 순서대로 한다면 뿔뿔 마마거나 맞뿔 마마였겠지. 지금 메틸레드에서는 반드시 플러스가 나와야 되지만 반면에 BP 테스트나 유연산 회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쩐다. 얘네들은 둘다 마이너스여야 돼. 그치? 인도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얘는 어때요? 메틸레드는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레이트 유연산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얘는 TCA 사이클이 돌아가. 그치? 유연산을 이용할 수 있다. 맞불 이겁니다. 자, 이런 테스트, 메칠레드 테스트, 테스트, 사이트레이트 테스트. 각각 색깔들 한번 보시고.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KCM이 뭔지 아세요? KCM? KCM? 네? KCM이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나이가 좀 어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영상좀 코난 보죠. 이거 보고 자란 세대 아닐까? 코난에서 주로 좀 딸내미처럼 잘 보여요. 영상은 그거 아직도 보러 다녀. 복잡한 가면. 복잡한
사진자들 할때 나올 때 청산가리입니다. 청산가리. 청산가리는 약간 아몬드 향도 나고 땅콩버섯 향도 나타나는데 KC는 되게 위험해. 그래서 청산가리를 시험실에서 잘 풀 수 있게끔 할까? 요즘은 외형지를 잘 안 써.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험법은 없는데 공중생 시험법에서는 가지고 있긴 해요.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얘가 살모넬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할 수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KCN 시험에서 살모넬라는 안 나와야 돼. 이용 못합니다. 청산가리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모넬라는 이쪽에서 TSI 매지가 있어요. TSI 화면 매지에서는 화면에서는 붉은색이고 검은색 신전물이 있어요. 특징들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겁니다. 이런 특징들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 살모넬라 속에 있는 것들은 뭘 분해하지 못한다. 우레아를 분해하지 못한다. 우레아는 요소죠, 요소. 그지? 네, 요소를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레아 시험에서는 음성이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시험문 중에서 음성인 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자, 우레아를 이용했다. 왜 핑크색으로 변해야 돼? 핑크색 시약을 나는 잘 가까이 봐. 핑크색으로 만든 것도 있잖아. 다 좀 안 좋은 것들 많아. 살모넬라는 양성은 핑크색으로 변합니다. 자, 우레이스라고 해서 자, 우레아를 가수 분해하는 효소가 우레이스야. 근데 이 우레이스가 많이 나오잖아. 사람에도 이제 사람도 있어. 우레이스가 좀 많이 나오면 통풍에 막 띵띵 붓고 이런 거 붓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라이신. 라이신이라고 하는 거는 아미노산이죠. 균들은 이제 효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신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카로마이드 때 위지하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도 하거든요. 자, 라이신 시험에서 살모넬라에서는 어때요? 살모넬라는 라이신을 분해합니다. 그지? 오해나 이런 거 분할. 살모넬라 속의 전체적인 특징이 이렇다. 자, 그 다음에 말로네이트. 말로닉 엑시드는 약간 지질 배사에서 약간 처음 단계에 해당이 되거든. 말로네이트 실험에서는 얘도 음성이기 때문에 음성인 경우에서는 맞춘다. 음성이기 때문에 살모넬라에서는 녹색으로 돼 있어야 돼. 양성인 경우에는 파란색. 그럼 뭐가 양성일까요? 그런데 그거는 표준 시합을 집어넣겠죠. 파란색으로 변했어. 말로네이트 실험에서 파란색으로 변했어. 살모넬라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혈청부터 나왔네요. 여기 보면 닭가 우상 혈청 있죠. 네? 아까 이 이콜라이 O257에서는 이 항혈청 실험에서 O라고 하는 혈청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지. 응집 반응을 한다고. 뭉친다고 해. 자, H인자 혈청 실험 해가지고 응집 반응 혈청하고 반응하면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응집이 일어나면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 이런 시험법들이 있다. 살모넬라 들어가가지고 끝날게요. 자, 증균부터 보세요. 다 붙여놨습니다. 자, 증균 다음에 뭐였어? 세 가지 종류 있어. 치료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죠? 자, 패턴 수다 가지고요. 이체로 배양. 아시겠어? 여기서 실로 빼는 게 아니고요. 이체로 배양해요. 자, 얘는 뭘까? 전에 보여주는 요거 뭘까요? 서플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살모넬라만 자랄 수 있게끔
사용하는 일종의 보조제야. 그래서 얘 보조제를 갖다가 나중에 타줘야 돼. 아까 항생 때 타주는 것처럼 열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을 집어넣고 증균시켰다 그러죠? 아까 멸균 서가지고 37도에다가 며칠간 놔도 이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줘야 돼. 응? 그래서 멸균수를 안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을 때 아까 페톤수 넣었어. 영양분을 손수로만 해가지고 좀 자랄 수 있게끔 증균을 시켜줬어. 이 색깔 어때요? 푸르딩딩하죠? 푸른색 돼지, 알보이 돼지. 그 다음에 TT 배지. 서플리먼트 종류에 따라서 알보이 배지가 있고 TT 배지가 있어요. 증균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 실험을 위해서 균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살모넬라가 여기서 자랐으면 일단 10% 이상은 살모넬라일 거야 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증균 배제하는 거라서 두 번째 이제 분리 들어가요. 분리배양 들어갑니다. 분리배양에 쓰는 거는 이지 설파가 해가지고 이제 항이 좀 들어가요. 멸균하실 거고요. 배지가 붉으스름하죠. 빨간 배지에다가 배지를 만들어서 TT 배지에서 아까 탁하게 나왔던 것들을 여기다 다시 콜로니를 생성하라고 지금 흑선 합니다. 그다음에 비지 썰파 배지도 같은 방법으로 계량을 해서 다시 또 37도에 돌려가지고 하루 정도 계량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색이라고? 색깔 보셨어요? 비지 배지에서는 분색이한 아까 배지마다 어떤 콜로니를 얻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분류했고요. 다음에 분리했고요. 마지막 이제 확인으로. 자, 이게 진짜 살모넬라인지 보고 싶어라고 쓸 때 쓰는 배지 해당입니다. 자, 이때 확인 배지는 TSI 배지입니다. 배지 종류 여러 개 나왔어. 그지? 증분 배지에 쓰는 거, 다음에 분리 배지에 쓰는 거, 확인 배지에 쓰는 거. TSI는 이렇게 사면 배지 이렇게 붙일 때 비스듬히 하게끔 해가지고 쭉 긁어볼 거야. 쭉 긁었을 때 여기서 어쩐다고? 검정색? 네? 침전이 일어나게끔 지켜주는 얘는 살모넬라